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의 첫 국가인 고조선과 관련된 쟁점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장 중요한 단군 문제 등을 핵심적으로 논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조선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쟁점들은 많이 해결된 분야도 있고 또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아주 다채로운 우리 학계의 큰 화두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민족의 시조이자 건국의 시조인 단군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과연 이것의 성격을 신화라고 하는 가공적 의미의 컨텐츠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실제 있었던 우리의 진정한 역사라는 것을 볼 것인가. 근데 안타깝게도 기왕에 우리가 이 단군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외세에 의한 왜곡된 관점으로 시작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신화라는 차원으로 이것이 매도된 듯한 그런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신화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제2공동체에서 과거의 역사를 구술로서 신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서 나타낸 표현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비현실성이나 과장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기본 줄기만큼은 기본적으로 역사의 큰 흐름을 그대로 파악하고 담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것은 당연한 역사입니다. 특히 이제 거기서 구체적인 사항 하나하나만 갖고 논란을 삼을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어떠한 역사의 실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했는가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과연 그렇다면 그 단군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민족의 시조, 건국의 시조라는 개념으로 단순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과연 실체는 무엇일까에 대한 성격 규명, 그런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삼국유사 그리고 제왕옹기로 상징되는 고려시대 기록의 이 단군이 표현이 다르고 말 그대로 계보가 다르고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매우 오래된 기록이 다양한 형태로 변환되어서 영어적 표현이라면 다른 버전들이 꽤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왕옹기는 어찌 보면은 유가적 관점에서의 버전으로 정리가 된 것이고, 삼국유사는 불가적 관점에서 정리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 고려시대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었던 도가적 관점에서의 역사 관점의 내용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안타깝게도 그 분야는 거의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사라지거나 없어졌던, 소멸되거나 변형됐던, 또는 단편만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단군의 어떤 인식이 과연 후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근현대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어떤 역사와 연결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의 중심 자리를 갖게 되는가, 이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북한에서 어찌 보면은 사회주의 역사 체계를 단일화하고 체계화하는데 우리 민족의 원시조라는 개념으로 단군을 형상화하고 그것의 실체를 발굴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면서 단군등을 만들고 그 모든 역사의 골격을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재구성한 1993년도에 나타난 단군등 문제가 어찌 보면 이런 것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새로운 출발 내지는 문제 제기의 파격적 형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하고도 연결되냐면은 결국은 최근 동북아 삼국, 중국, 한국, 일본, 특히 중국과 북한과 일본에서 나타났던 선사고대 민족주의의 어찌 보면은 경쟁적 연대 상승과 실체를 과장하거나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이게 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학계에서는 약간은 벗어나서 그걸 관망하는 형태로만 되고 있는데, 중국이 하고 있는 잘 아시는 하산두 3대 단대 공정이라든지 또는 중화민족 탐험 공정이라든지 또는 일본에서 야요이 연대 상승론이라든지 그리고 북한의 단군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지금 선사민족주의 구심력과 연대 상황을 공간을 확대하려는
아주 묘한 그 민족 그 자존심 대결 같은 그런 상황이 또 20세기, 21세기 이 상황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포괄해서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 고조선의 이 체계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삼국유사의 고조선으로 나와 있지만 중국 사세에서는 다 조선으로 나와 있는 이 두 표현의 괴리감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 조선시대적 표현인 것인지 아니면은 그 당대적 표현인 것인지, 과연 이 구성체계는 그렇다면 우리가 단군, 세친 기자 또는 예백조선으로 지칭되고 있는 그 구성체, 그리고 위만조선 또는 만조선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존재들에 대해서 그 다양한 그 3조선 구성인식이 종래부터 있어 왔는데,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사실 우리 그 단군조선 이래의 역사 체계와 연결 지점에는 기원전 2330년부터 기원전 적어도 108년, 뭐 저는 107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그 시기까지의 약 2500년의 역사 속에서 과연 이것을 단일한 역사로만 볼 것인가는 쉽지 않은 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볼 것인가? 결국 이 문제는 순서가 좀 밑에 있습니다만 그 고조선의 고고학적인 성격 이해와 맞닿아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체계와 고조선의 2500년에 달하는 그 장구한 시대를 단일한 역사, 단일한 어떤 문화체계로 본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조금은 어찌 보면은 그 역사의 희망사항적 요소가 좀 결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고학 편년대로라면은 단군조선 시기는 신석기 시대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청동기 문화의 그 연한을 아무리 올린다 하더라도 기원전 글쎄요 2000년까지 올리는 것을 최대 요새 삼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본다면 기원전 1500년 그 원간 사이에 우리의 청동기 문화가 시작된다 했을 때 결국은 적어도 단군조선의 성격과 의미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시 재파악할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기원전 적어도 1500년경을 전후한 시기부터 청동기 문화가 구체화된다고 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역사상의 변화 양상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사상의 문제하고도 매우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 있고, 최근 중국이 요하문명론이라는 하나의 그 중국 문명 탐원 공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 축의 그 역사 구심력 체계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연동 지을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는 비파형 동검 문화와 그리고 그 구도에 후속되는 그 세형 동검 문화, 그리고 그 고인돌 문화로 상징되는 어찌 보면 단순화된 어떤 구도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교과서적 수준에서의 학생들을 위한 단순 논리 체계이고, 실제상은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내용과 구성과 지역이 너무 다채롭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를 또 우리가 어떻게 재구성하고 볼 것인가. 사실 고고학계에서는 아무리 올려봐도 기원전 10세기, 12세기 그 이상의 연대까지 올리는 것은 좀 현재 성과물로 봐서는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그 구심력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유지, 계승, 발전했을까, 이런 문제도 앞서 고조선의 어떤 구성체계 문제와 연동을 시켜서 아주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이제 고조선의 그 중심지, 위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런 그 우리 역사의 가장 중요한 중역의 거점 그 지역이 어디였을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종래 평양을 중심으로 이해됐던 한반도 중심설 논의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성 역사의 핵심이 뭐 비파형 동검이 됐건 청동기 문화 초기 양상이 됐건 그것이 평양 대동강을 중심으로 형성됐다고 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좀 그 구차스럽지만 원래 계획대로, 원래 표현대로라면 요동 지역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학계는 요서설을 또 중심으로 해서 그 결국은 중국 청동기 문화의 반개로서 우리 청동기 문화를 포섭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데, 최근 일본이나 북한학계의 연구 성과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또 이 비파형 동검 문화의 중심지를 요동으로 파악하는 그런 입장들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포괄을 해서
중국이 근풍 이래로 요소설을 확립해놓던 그 논리 체계와 내용 체계를 아주 심도 있게 우리가 접근하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그 내용을 봤을 때 고조선의 중심지는 아무래도 그 한반도 권역에서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요동으로 상징되는 거점 지역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구체화할 수 있는 거점 지역이 워낙 중국의 역사의 다변화 속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속에서 우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나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고조선의 위치, 특히 이제 중심지 거점 문제를 현재는 그 요동설 또는 이동론적 관점에서 그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검토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우리 역사 구성 체계에 정립을 할 건가, 그것도 우리가 많은 검토를,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5번째로 제기한 이 기자조선 문제는 요즘 중국학계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북공정이라는 중국의 역사 외연 확장 그 작업 속에서 그 고구려 역사뿐만 아니라 고조선, 그 이전의 신석기 문화까지도 포괄하는 우리 상고 역사를 중국의 큰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그런, 어찌 보면 역사 공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중국학계가 당면한 딜레마는 고구려 문제를 첫째 주제로 부각을 하고 가다 보니까 너무나 강력하고도 확실한 반론, 논거와 어떤 문제 제기에 의해서 더 이상 고구려 문제를 주도하기에는 중국학계가 동력과 내용을 거의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 방향을 틀어서 오히려 자기들에게 매우 유리할 수도 있고 좀 손쉬울 수도 있는 발해 문제와 그리고 고조선 문제로 방향을 많이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학계의 기본적 입장은 고구려는 대충 지우기 내지는 잘 부각 안 하기로 가고, 발해를 그리고 고조선 문제에 있어서 이 기자조선 문제를 가장 중요한, 워낙 관련 사료나 내용이 또 그리고 한국 전통 역사 속에서 기자가 워낙 존숭이 되다 보니까 그 논의를 전개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자조선의 어떤 실제 문제를 포함해서 기자 동네를 통해서 중국의 문화가 문명이 그 조선으로 와서 교화시켰다라는 이 아주 전통적인 인식들을 더 공고히 하는 작업을 매우 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학교에서는 이걸 이미 폐기된 견해다라는 논란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약간 방임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중국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고조선 관련 연구 성과나 내용을 보면 결코 우리가 이걸 방임하거나 그냥 놔둘 수 있는, 방관할 수 절대 없는 내용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중국에서 나오는 그 성과물과 내용이 그냥 중국 교과서에 그대로 가고 중국의 수업 학생들은 다 그렇게 알고 할 거고요. 지금 이 독도 문제가 일본에서 완전히 교과서에다 미래 세대에게 자기들 의견을 주입시키는 거와 똑같은 방식이 중국에서 진행되는데, 이 기자조선 문제만큼은 결코 우리가 소홀하게 이미 끝난 얘기다라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마치 고구려 문제를 우리가 대응하고 아주 철저한 논거와 반론 그 내용들을 제시한 것 같은 그런 작업도 일단 맞대응을 해야 될 그 화두가 아닌가. 그래야 중국도 이거 해봤자 별 의미가 없겠구나 싶어서 결국은 고구려에서 점차 그걸 손대듯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위만조선의 문제, 그리고 위만을 붕괴시키고 중국이 설치했다고 하는 이 한군현, 특히 낭랑으로 상징되는 이런 역사체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해입니다. 사실 위만조선의 성격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연의 확장이나 아니면 그 진계에 의해서 포섭됐던 그 조선의 그 어떤 그 원 세력들이 다시 복귀하는 과정이냐, 그건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위만조선과 한과의 2년여에 걸친 동북아 대전쟁입니다. 사실은
기존의 그 논의 구도를 보면은 한 무제에 의해서 사방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웨이들, 오랑캐라고 표현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한 대규모 정벌과 체계 정리가 됩니다. 특히 주목될 것은 남호를 먼저 치고 그리고 흉노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위만조선을 공략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동안 이것은 우리가 결국은 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 보면은 긴 전쟁 속에서 지도부 간의 그 분열, 와해로 그 망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의미를 별로 두지 않고 오히려 일본에 의해서 부각이 됐던 낭랑 문제가 마치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중핵을 낭랑에 설치하고 그것을 통해서 동아시아 문명화에 또다시 어떤 그 기자와 같은 위상을 부여하는 그런 작업을 중국도 해놨고 특히 일본이 역설적으로 그걸 그 낭랑 유적을 발굴하면서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인식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그 고도로 발달된 중국 문화가 우리 땅에 있었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왕검성 자리냐라는 어찌 보면 단순 대입적 논리 체계가 기존에는 뭐 거의 그냥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되는데 최근 아주 중요한 그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고학을 하는 학자가 평양 지역을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가 세칭 얘기하는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그 중국 한나라와 2년에 걸쳐서 맞상대를 했던 수만 명의 5만에 달하는 또는 거의 만 명, 8천여 명 그 수군들을 상대했던 그런 공간 역사 상황은 도저히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그 문헌을 검토해 보니까 그 낭랑의 위치와 왕검성의 위치가 별도의 공간에 있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그 단서를 바탕으로 추적을 해봤을 때 도저히 평양 지역은 낭랑이 있는 건 맞지만 거기에 왕검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주 문제가 크다라는 이 문헌적인 어떤 문제제기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낭랑의 문제는 평양권에서 찾지만 고조선의 가장 중요한 왕검성의 위치는 특히 위만조선의 왕검성의 위치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문제가 제기됐고요. 다만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북한학계의 그리고 중국학계의 어떤 여러 성과라든지 현장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한데 이게 아직도 우리가 풀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만조선과 그 한과의 전쟁이라는 동북아에서 일대 대전이 일어났던 이 상황의 문제를 좀 국제정치학적인 관점, 전쟁사적 관점, 그리고 그 지리적 관점, 그리고 고고학적 관점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동원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그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요. 우리 역사 교과서 인식 체계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발견한 것이 우리의 역사 전개 과정을 보면은 외세에 의해서 어떤 나라가 붕괴가 되고 나면요. 그것이 어떤 통합적 의미에서의 어떤 역사 계승이 아니라면 끊임없는 저항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제가 망하고 백제 부흥전쟁, 우리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 부흥전쟁입니다. 저는 이 용어를 빨리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고구려의 부흥전쟁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고조선의 부흥전쟁이 아주 격렬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단서가 그 한나라의 그 기록에 한해 투항했던 여러 그 어떤 고조선의 투항파 세력들이 그 한나라 제후로 봉해졌던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 어떤 그 도망한 포로들을 은닉하다가 결국은 발각이 돼서 죽임을 당하거나 그래가지고 아주 중요한 그 고조선의 어떤 부흥 전쟁의 단서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 역사 체계 위치상으로 봐서는 놀랍게도 원고구려 세력인 송양왕 세력으로 상징되는 비류국 등등의 그런 세력들이 또 그 잔영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체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동안 너무 일본에 의해서 과장됐던 이 낭랑군 문제와 한군현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이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격을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이런 그 주제들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각 주제별 연구와 그리고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그 공동 연구를 비롯한 여러 학제적 그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특히 북한과의 협력 또는 중국과의 아주 건전한 학술적 그 연구 또는 일본의 또 다양한 그 역사 그 방법론적인 또는 그 과정을 함께 고민하는 동북아 역사 연대랄까요? 또 공동 연구 체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